Weekly Science News.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둘째 주 국내 과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뉴스는 김상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무려 6만 ppI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무기물 LED는 유기물 LED보다 효율과 신뢰성이 높고 속도가 빨라서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았지만 만들기 어려워서 초고 해상도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여겨왔습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정록청 LED 활성층을 3차원으로 쌓은 다음에 반도체 패터닝 공정을 이용해서 초고 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패터닝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에 원하는 소재를 방막 형태로 깔고 노광으로 패턴을 인쇄한 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을 초고밀도 마이크로 LED 배열에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큰 청색 LED에서 나오는 빛의 약 97%를 접합면에서 반사시켜서 적색 LED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적색광은 적색 LED 방막을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발광했더니 빛의 간섭 없이 원하는 순도의 색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금대명 박사가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나노스케일 12월 27일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카이스트 소식입니다. 최근 신생에너지가 뜨면서 2차 전지 에너지 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희타 카이스트 생명공학과 교수와 김상욱 교수 공동연구팀이 멤브레인, 즉 막을 사용하지 않고도 에너지 효율을 80% 이상 유지하면서 1000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물 기반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2차 전지는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물을 이용한 기술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다공성 분리막이나 불 속의 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수입품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 기반 2차 전지 중에서 아연과 브롬을 활물질로 사용하는 아연 브롬 레독스 전지를 막 없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통 2차 전지는 막과 전해질, 전극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전극의 성능을 높여 막이 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구팀은 질소가 들어간 미세기공 구조를 전극 표면에 도입했습니다. 미세기공 내부에서 비극성 브롬을 극성 폴리브롬 화물로 전환한 뒤에 질소 도핑 카본과 폴리브롬 화물 간 상호작용을 거쳐 폴리브롬 화물을 기공 내부에 고정시켰습니다. 이걸로 막이 담당하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덕분에 리튬 이온 전지보다 45배나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주혁 박사과정과 변예린 박사 후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12월 27일자 표지 논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네요. 카이스트는 이번 주에 이 소식 외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공성 물질을 역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초기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수소 충전소의 유량계를 검증하는 교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강웅 열유체표준센터 책임연구원팀은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전기차에 수소를 주입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 탱크에 수소를 충전하고 이렇게 충전한 수소기체의 질량을 국가 측정 표준에서 소급한 정밀 저울을 이용해서 계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소 충전기 내부의 수소 유량계로 측정한 충전량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동식이라 전국 수소 충전소 어디서나 즉각 정확한 교정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소는 휘발유, 디젤 같은 석유 에너지와 다르게 700기압의 고압과 영하 40도의 저온 상태에서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량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온, 상압의 물을 이용해서 측정했던 코리올리 유량계를 사용했는데 결과가 불확실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증 기술 개발로 믿고 정량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실험실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시중의 수소 유량계를 평가하고 있으며 유럽 측정 표준 협력 기구의 수소차 측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각종 운동기능 이상으로 이어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파킨슨병의 새로운 유발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별세포가 도파민 신경세포를 잠들게 하면 파킨슨병이 유발한다는 건데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별세포는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로 커지고 많아져 주변 신경세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반응형 별세포라고 합니다. 반응형 별세포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지나치게 분비하는데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이 가바 때문에 도파민을 못 만드는 걸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연구팀은 파킨슨병에 걸린 쥐의 가바 분비를 막았더니 도파민이 활발하게 생성되면서 운동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빛으로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재웠다 깨웠다를 해보니 확실히 파킨슨병의 증상에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약물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증상 완화 방법에서 벗어나 파킨슨병 근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1월 10일 오전 1시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의 피부, 땀샘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공 방막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막의 온도가 사람 피부 표면과 비슷한 31도보다 낮으면 팽창해서 구멍이 닫히고 반대로 높아지면 열려서 열을 방출하는 방열 소자를 개발한 겁니다. 문승원 신소재 연구실 박사팀은 온도에 따라 물을 빨아들이는 양이 달라지는 온도 반응성 하이드로겔을 풍차 모양으로 구성해 방열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가로 세로 3cm 크기로 인공 땀샘 2만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두께는 70 마이크로미터고 땀샘의 단위 구조인 셀의 크기는 100 마이크로미터, 밸브는 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수준입니다. 방막의 구조는 두 개 층으로 구분했는데요. 위층은 프레임으로 셀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아래층은 밸브 구조로 냉각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밸브는 사람의 땀샘 크기와 비슷하게 설계했고 내부는 물로 채웠습니다. 연구팀은 방막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상용 기술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숨어있는 과학 소식에 대한 제보도 받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